저출산 정책, 고용 정책, 여러 정책의 중심이 되고 또 대상이 되는 것이 여성 아니겠습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제시돼야 되고 또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고 또 여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오히려 여성을 소외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 임금 격차, 또 저출산 문제 등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선 성평등 활동가와 단체를 돕기 위해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개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로리주희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그 미디어 비평 활동을 하면서 잠깐 뵀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때도 굉장히 그 성평등 관점에서의 그 그렇죠. 미디어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시종일관. 시종일관. 네. 근데 일한 곳은 굉장히 여러 곳을 옮겨 다니셨던데. 네, 뭐 도구를 여러 가지를 선택했을 뿐이죠. 예. 네, 아니, 근데 목표는 그것도 늘상 성평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준만회 만드시고 하는 것도 자구책처럼 만드셔서 계속 이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얻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이 어떤 곳인지 좀 발음을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어렵게 하시네요. 아니 길죠. 예, 길고 네.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름이 그렇습니다.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예, 성평등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돕는 곳. 예. 그래서 저희 활동은 차세대 성평등 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시민단체 예. 혹은 중간지원 조직, 서울시에는 지금 중간지원 조직이 굉장히 예. 많은데요. 그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미 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그 성평등 감수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통 활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는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인권 감수성, 평등에 대한 감수성 키워져 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었죠. 왜냐하면 다 뭐 어렸을 때 다 배워야지 아 나는 활동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모두 다 배웠습니다. 공부했고. 아, 그런데 성평등 관련해서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주의와 관련해서는 네. 학문이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게 성별을 떠나서. 그래서 여성주의와 관련해서는 책 한 권 읽어보지 않은 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하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뭐 페미니즘 쪽에 대해서는 어떤 사상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쪽은 아직 학문이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네. 충격받았어요 그때. 네. 책을 좀 사실 읽어보시고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불평등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예.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지? 무엇이 불평등이지? 예. 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변화될 수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예.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매뉴얼이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 매뉴얼은 정말 많거든요. 그럼요. 한 번도 읽어보지 예. 않으신 거죠. 그렇죠. 네, 안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아, 뭐 사실 30년 가까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공간에서 성평등 어떤 활동을 해오셨다고 봐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그동안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 성평등활동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센터에 예. 이제 센터장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활동가로 있을 때에는 제일 제가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건 대중하고의 소통이었어요. 우린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못 들었던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미투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가 이제 토론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진짜 그 참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는 저는 사람들한테서는. 예. 28년 전부터 예.
예, 이 미투와 비슷한 말하기가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아니 사실은 우리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게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자면. 미투의 어떻게 보면은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투 운동을 이미 온몸으로 해오셨잖아요. 지금 수요 집회를 통해서 꾸준히 해왔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떼내버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빼버리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말 수십 년 동안 예. 목 터지게 외쳐온 사람들이 있는데 듣지 않았다? 예. 혹은 듣고도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잊어버렸다. 예. 이런 지점들이 가장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는 활동가들은 정말 헌신하면서 삽니다. 예. 임금이라고 표현하기 정말 싫어들 예. 하는데요. 그렇죠. 활동비라고 표현을 하죠. 예.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예. 그런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서 활동을 하죠. 예. 제가 몸 바쳐, 몸 던져 뭐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주변에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활동가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헌신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다. 예. 그냥 일상에서 나는 직업처럼 운동을 해야겠어. 라고 선택할 수 없는 여건. 예. 이라는 것들이 가장 힘듦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이 지원센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싶은데요. 예, 예. 이건 굉장히 큰 재원이 필요한 일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큰 재원을 확보하고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단지 지지난해죠.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이후에 활동가라고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면서 나온 그룹들이 있어요. 개인 그룹. 이런 이제 저희는 젊은 활동가, 차세대 활동가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런 분들이 자기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있지 않거든요. 예. 여성운동은 계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런데 그 계보 위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뛰쳐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계보를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저희는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이제 사업계획서에서는 했는데요. 어떤 운영 방식, 정말 성평등한 운영 방식이란 뭘까? 성평등한 회의 구조라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좀 선배 세대가 도와줄 수 있는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죠. 허브로서 연결시켜주고 지원해주고 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가를 연결해주는 역할 그리고 그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는 큰 여성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크다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오래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 이슈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과도해서 당위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 예. 사명감으로 일하게 되니까 그래서 고갈되어진 이런 것들 좀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공간 아까 잠깐 영상에 공간이 나왔는데 예. 좀 쉴 수 있는 곳,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저희가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교육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차세대 활동가들 위한 네. 교육에다가 또 허브에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이런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면서 굉장히 참 충격이네요.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공간들을 뭐 센터든 어떤 이름이든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선뜻 그런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2013년도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성 NGO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청책 토론회에서 듣고 여성가족정책실이 이걸 추진해 오는데 조례 개정하고 실제로 예산을 확보한 게 작년도였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허용이 안 됐던 거죠. 아마 2017년도라는 상황은 우리가 2015년도에 베이징 플러스 20이라고 세계 여성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던 95년도에
그 상황을 20년 동안 어떻게 각 나라별로 진척시켰나를 평가하는 회의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유엔에서 예. SDGs라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예. 발표했죠. 그러면서 그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가를 이제 모니터링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서울시가 특별히 이제 선두에 나서신 거죠. 예. 최초로 여성 NGO를 지원하는 그리고 성평등 활동가를 지원하는 예. 우리 사회의 젠더 갭이라고 하는 성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선언하시게 된 거죠. 아, 이 뭐 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좀 그 제가 악역을 맡아가지고 이 센터에 대한 공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네, 아니 이제 일단 문은 열었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이 센터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남성들이나 혹은 뭐 이런 그 일련의 흐름들을 못마땅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뭐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입장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이거 지나친 여성 우대 아니냐. 성평등 그 활동 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자들의 NGO들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남자들은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해서. 예. 그런데 사실 성평등 활동이라는 건 여성만을 위한 활동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요즘 미투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못 배워서 예.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어? 이 정도는 유머인 줄 알았어? 예. 이런 게 친밀함의 표현인 줄 알았어? 예. 라고 항변들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불쾌할 수 있어. 누군가에 대해선 그것이 폄하일 수도 있고 모욕을 하는 것일 수도 예. 있어. 라는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여성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남녀의 성 격차를 줄여서 남자도 좀 더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게끔 하고 또 여성은 여성대로 자신의 능력들을 제대로 펼쳐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최종 목표죠. 예, 결국은 여성 우대가 아니라 오히려 남녀를 같이 우대하는 정책이다. 꼭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사실 여성 우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약자니까. 국회에서 약자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네. 예. 국회에서 여성할당제 했던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성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단 출발선이 다른 예. 남성과 여성에게 출발선을 갖게 만들어주는 장치로서 한시적 우대 조치, 예. 특별 대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건 이런 디딤돌을 놓아서 같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평등이다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대 조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역차별이다 이런 말을 하시거나 예. 혹은 너무 여성에게만 특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 성격차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야죠, 뭐. 공부를 하실 예,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를 그런 드리려고 기회를 합니다. 드려야죠. 아니,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일련의 성과들, 이 성과들 자체가 남성을 적대시하는 거 아니냐. 남녀를 너무 나눠놓고 이렇게 전제로 해서 출발한 일종의 연구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건 그 시대에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학설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예. 이게 시대별로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좀 성격들이. 하나의 학설이 쭉 시대가 변해도 예. 그 학설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라 페미니즘이라는 게 그 시대에 존재하는 억압, 누군가를 어느 한 집단을 예.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근거들로 만들어진 이론이므로 예.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남자 대 여자로 구획 짓는 것이 사실은 내가 억압하는 자이요라고 예. 선언하는 것과 사실 다름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예. 그 위치에 두는 것은
스스로 사실은 우리가 별로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분은 많으세요. 예, 부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예,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면 그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의 획동물조차도 용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투 운동 같은 경우도 더욱더 이렇게 막 색깔을 갖다 입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굉장히 참 좀 놀라는 경우들이 뭐냐면 이게 꼭 책을 읽느냐 마느냐 이건 아니겠지만 페미니즘 책 한 권 안 읽어본 사람들이 갑자기 미투 운동의 무슨 뭐 심판관이 돼가지고 그 원조의 말에 따르면 이래요. 뭐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들은 걸 갖다 인용하시면서 미투를 폄하하시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건 미투가 아니야. 저런 건 미투야. 그런 심판을 막 하세요. 스스로가. 아니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천천히 준비하고 많이 듣고 네.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시국이 이 미투 상황과 맞물리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교육을 지금 상반기에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런 재단은 미투와 관련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네. 재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괜찮은 건지 용인되어질 수 있는지 불안하니까 뭔가 저항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미투와 관련해서 꽃뱀, 뭐 무고, 뭐 이런 프레임.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무고 프레임 뭐 이렇게 쓰고 근데 있죠. 성폭력 성희롱과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무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 대책은 있습니까?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사실 이제 이건 여성가족부가 통계를 내놔야 될 일이긴 한데요. 어떤 기자가 12년부터 14년까지의 무고 범죄를 분석한 자료가 있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성폭력으로 고소당해서 무고로 판결된 사례가 최종 선고가 된 0.49%더라고요. 2,000건 중에 한 건인 거예요. 그러면 1999명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이런 그 미투 운동에 대한 바로보기라든가 또 미투 운동에 대한 일종의 지원, 정책 이런 것들도 그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미투가 발생하는 이 지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체 가해자가 될까봐, 이체 피해를 유발시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직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그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주의라는 건 사실은 성찰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진 않은가? 차별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을 갖게 한다라는 게 저는 성찰성을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감수성들을 다 잘한 활동가들한테 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교육 안에 집어넣어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완전 어린이집서부터 충분히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체험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아들 옷을 사러 그 옷가게 갈 때마다 절망을 하거든요. 제가 핑크색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핑크색은 전부 여자들 옷밖에 없어요. 왜 치마가 거기 달려있냐는 거죠. 저는 아들한테 입히고 싶은데. 근데 이런 그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교육 쪽에서도 보육 쪽에서도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이걸 배울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제대로 된 교육이 또 필요한 거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폭력 예방 교육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예. 폭력 예방 교육만 진행하고 있었어서 아마 그 교육들의 내용이 이제 성평등 교육이라는 것들로 전환되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있습니다. 안에서 이 성활동 성평등 활동 네.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는 지금 뭐 아동 청소년까지 저희가 커버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좀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 지원을 할 예정인데 예. 일회적인 특강으로 인식이 전환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정말 감수성이 없는 사람부터 한 번쯤 들어본 사람 그리고 한 해, 두 해 성찰해본 사람 예. 이런 단계별 교육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사실 뭐 정부 부처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올해 3월 8일에 예. 세계 여성의 날에 각 부처에서 그리고 서울시도 예. 네, 그 관련 대책들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감시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근데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키우는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그 교육들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활동가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폭이 좀 넓어져서 부모들도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부모들도 교육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예. 저희는 그 활동가들을 지원해서 활동가들이 또 견고해지고 부모를 가르칠 수 활동가들의 있게. 그 숫자가 양적으로 많아지면 예. 그 활동가들이 그 부모를 가르치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성평등 활동가들에게 뭔가 그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응원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정도의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같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사실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개소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살아남아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예.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닌데 사실 여성운동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확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제가 93년도에 성희롱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와 예. 지금 2018년도에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들이 조금 달라지긴 완전히 하셨어요.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아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외치더니 원하는 세상이 좀 됐네. 사람들이 고민들을 한다. 그동안 애썼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운동하시는 분이 해주신 말씀이 아니어서 예. 저는 더 의미 있게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큰 변화를 눈앞에 바로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예.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끝까지 잘 살아남아서 좋은 세상 만드는데 예. 좋은 어른 되는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성평등 활동가들이 만약 이 방송을 보신다면 굉장히 위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린 성공한 거다. 이 말 좀 많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가 차근차근 자기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지켜보고 싶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로리주의 센터장님 모시고 성평등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